작년에 10월 27일 날 이효수 세계 엑스포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여수 광양 항만공사가 되다 보니까 여수 의견 다르고 광양 의견 다르고 또 여수 내에도 의견이 달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수시가 맡아야지 왜 공사가 맡느냐, 또 어떤 분은 항만공사가 맡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수 내에도 의견이 분분하고 여수 광양도 서로 다르고, 그래서 작년에 법안 통과 전까지는 상당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법안이 통과해서 이제 저희들한테 5월 16일이 되면 넘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길게 보자. 단기간에 이거 넣고 저거 넣고 해서 짜집기 형태의 개발을 하지 말자. 누가 사장이 오더라도 기본 방향은 정하자. 그래서 제가 첫째, 미래 첨단 도시, 두 번째, 친환경 도시, 세 번째, AI 자동화 도시. 이 세 가지 개념은 변하지 않게 하자. 누가 사장이 오더라도 누가 바뀌든 그 세 가지 개념은 유지하자.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서울 관광객이에요. 그러면 서울서 올 때 스마트 키를 구입을 합니다. 신청을 해요. 그래서 1인용, 2인용, 뭐 가족 같으면 4인용. 그걸 스마트 키를 신청을 하면 여수 엑스포역에 딱 내리면 그 키가 오는 거예요. 그럼 일정 사이트에 가면 친환경 자동차가 이쁘게 된,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왔다. 그럼 2인용 스마트 키를 구입해서 그걸 누르면 2인용 차량이 옵니다. 그걸 타고 국제관 A를 누르면 국제관을 찾아가요. 또 그 다음에 아쿠아리움을 누르면 아쿠아리움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미래 첨단 도시. 그 다음에 현재 있는 국제관 이런 것도 의자에, 최첨단 의자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천장에도 영화가 열리고 벽면에도 영화관이 열리고 앞면에도 영화관이, 이런 첨단 시설. 그 다음에 이제 남해하고 해저 터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해저 터널에서 나와서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으로 해서 그 해안 도로를 내면 그 AI 자동차를 타고 거기도 갈 수 있게끔. 네, 그게 이제 제가 주문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 그러면 자, 세계 어느 나라든 대한민국하고 물어봤을 때 떠오르는 게 뭐냐? 우리 대한민국 그럼 뭐 보고 싶습니까? 떠오르는 게 없어요. 맞습니다. 분단 국가, 전쟁, 그런 개념이 남아있는 데가 우리 대한민국.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국제 크루즈가 여수항에 입항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여수를 보여주고 싶은데 뭘 보여주지? 없어요. 그리고 그 크루즈 승객들이 사전에 공부를 해서 나는 어디를 가고 싶다고 신청을 합니다. 근데 여수가 가장 적었어요. 왜? 볼 게 없으니까. 어딜 가느냐? 나간 민속마을, 순천 정원박람, 그 다음에 광양의 매화를 자기들이 공부했고 신청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수는 불과 몇 명 신청 안 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호주 시드니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냐?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그 다음에 프랑스 그러면 떠오르는 게 파리 에펠탑. 그것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건물을 오동도하고 엑스포장 수역에 설치하자. 여하튼 저는 최고, 유일, 아니면 가장 짧든지 가장 길든지 가장 높든지 가장 낮든지 그런 세계적으로 유일한 것을 만들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싱가포르, 그 다음에 두바이가 왜 유명합니까? 그 싱가포르 가면 호텔과 호텔 사이에 그 배를 올려놓은. 그렇습니다. 그 두바이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그래서 여수에 저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뭔가 시설물을 놓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제일 꼭대기 건물에서 오동도까지 무빙워크를 한다든지 유리로
무빙워크를 만들었어. 네. 아니면 꼭대기에서 폭포가 쏟아진다든지. 그래서 그걸 보러 오면 나머지 국제관이 어쩌고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저는 활성화된다. 그러나 그런 거 없이 여수에 와서 학회를 해라, 컨벤션을 해라 그러면 그거 합니다. 그거 하고 나서 할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여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뭔가를 거기 만들면 나머지는 따라서 활성화될 것이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최첨단 미래, 그 다음에 한국을 대표하는 시설물 넣자. 이게 제 여수 엑스포에 대한 개발 방향이고, 이거는 저는 변화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여수시나 전남도에도 협조를 구할 것이고, 네. 그러면 여수는 180도 바뀝니다. 네. 여수의 미래가 바뀔 수 있어요. 또 우리 남해안의 미래가 저는 바뀐다고. 맞습니다. 이제 부산에서부터 목포까지 남해안의 중심지가 여수가 될 거고, 그 중에 중심지가 엑스포 사이트가 될 거다. 이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자, 공사가 맡았으니까 이거 넣어라 저거 넣어라 막 짜집기 해서는 절대 안 돼. 맞습니다. 네. 벌써부터 전화들 옵니다. 이거 넣자 저거 넣자. 그거는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돼. 그러면 재단에서 하나, 공사에서 하나, 뭔 의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컨벤션하러 부산, 서울 여러 곳이 있는데 여기 여수에 오겠습니까? 여수만이 가진 뭔가가 있어야 그걸 보러 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회의도 하고 뭐 학회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거다. 예. 그래서 이제 민간 투자도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5월 16일 넘어오면 지금 조직 구성하고 있어요. 15명의 신규 TO를 기재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15명의 TO. 그 다음에 여수에 지금 재단 인력들이 28명 있어요. 네. 이제 그 인력하고 해서 팀을 꾸릴 거고, 네. 해양발전 사업단, 여수 엑스포 사업단 단을 만들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실을 2개 두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오면 사후 활용 마스터 플랜 용역을 할 겁니다. 그게 10억이 들지 20억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구상하는 이것들을 마스터 플랜을 작성해라. 그렇게 해서 국제관 ABC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비고쇼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담길 거예요. 그 다음에 엑스포역 뒤쪽에 부지들은 어떻게 활용할 건지, 또 크루즈 부두는 어떤 형태로 리모델링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사후 활용 계획에 다 담길 거고. 그래서 그 용역에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세계 각국을 돌아라. 세계 4대 미양,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리오데자네이루, 시드니 이런 데 다 돌아라. 그리고 그들보다 더 멋진 항만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세계 각국의 유일한 것들을 찾아라. 그걸 다 찾으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일한 뭔가를 만들어내라. 그 다음에 여수에 1,400만 정도 왔다 갔다는데 그분들 설문을 해라. 여수 와서 뭘 보고 갔는지. 아마 포차거리하고 케이블카하고 뭐 밤바다하고 그리 했겠죠. 네. 과연 그걸 보기 위해서 2번, 3번 올 수 있느냐?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2번까지는 올 수 있겠죠. 네. 그러나 3번, 4번 오기에는 그거는 유인책이 안 된다. 네. 그래서 그런 관광객 대상 반드시 설문을 해라. 네. 또 여수에 무엇이 들어서면 좋을지 조사를 해라. 네. 이 몇 가지를 이제 마스터 플랜에 담아라. 네. 이제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완전히 바뀔 거예요. 지금의 엑스포하고는 360도 다른